민정수석이면 저렇게 기밀 유출해도 되는 것이고 일개 청와대 인사가 유출하는 것은 강력한 대응을 취하겠다. 이런 쓰레기 같은 정보가 어디 있습니까? 내로남불의 정석. 끝이 없구나 끝이 없어.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진실을 이야기하는 광화문뉴스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마치 본인이 대통령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인지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페이스북에 푹 빠진 조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을 들썩들썩이고 있는 큰 문제인 일본 수출 규제에 관련한 대한민국의 대응 자료를 조국 민정수석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재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논란이 되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보도한 자료를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가 아닌 자신의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요. 이러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보도하기 전 이미 전 세계에 이 사실을 유출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페이스북이라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전 세계 누구든 이용할 수 있는 대형 SNS입니다. 그런 것에 일본에 대응하기 위한 자료를 유출하였다는 것이죠. 즉 조국은 자신에게 관심이 없는 국민들보다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타국가 사람들에게 이 자료를 넘겨줬다는 것입니다. 더 웃긴 사실은 이러한 사실이 지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자세히 한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조국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의 반일 감정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SBS 드라마 녹두꽃 마지막 회를 보는데 한참 잊고 있던 이 노래가 배경음악으로 나온다고 이야기하며 바네스의 동학 농민운동을 기린 노래 죽창가를 올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금 일본과의 외교적인 문제가 심각한 이 상황에서 뜬금없이 한참 잊고 있었다면서 기재를 한 것이 일본을 겨냥한 거 아니냐는 여론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하지만 여지없이 조국은 일본을 겨냥하여 해당 글을 올린 것이 맞았는데요. 조국은 12일 대일 방안을 다룬 황상진 한국일보 논설실장의 칼럼을 인용, 또다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우리 정부와 국민을 농락하는 아베 정권의 졸렬함과 야비함에 조용히 분노하되 그 에너지를 내부 역량 축적에 쏟아야 한다. 이념과 정파를 떠나 구호가 아닌 실질적 그 길을 도모하자는 칼럼글을 인용하였고, 이어 문제도 해결 방법도 안다며 남은 건 실현뿐이다라며 우리에겐 그럴 만한 능력과 경험이 있다. 그건 자부할 만하지 않은가? 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이러한 사태를 만든 게 누구입니까? 자신이 보좌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야기할 것이지 왜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적어 선동에 나서고 있는 겁니까?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가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한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정부 공식 발표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먼저 올린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었습니다. 주무부처도 아닌 정부 보도자료를 청와대 민정수석이 나서서 먼저 공개하는 일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었는데요. 산자부는 14일 오후 5시 27분 일본 수출규제 조치 WTO 이사회에서 논의 예정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출입 기자단에게 배포했습니다. 보도자료에는 다음 달 23일부터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 WTO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적극 설명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통 정부 보도자료는 출입 기자단과 협의를 거쳐 특정 일시까지 보도를 유예하는 엠바고를 설정하지만 이번 자료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관련 중대 사안인 만큼 즉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는 이날 오후 5시 13분 조국 수석이 페이스북을 통해 먼저 공개하였고 산자부가 언론에 배포하기 14분 전이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해당 글을 기재한 이 계정은 청와대 공식 계정도 아닌 조국 민정수석의 개인 계정이었으며 산자부 자료를 그림 파일로 바꿔 통째로 페이스북에 올린 것입니다. 이에 산자부는 보도자료가 조국 민정수석을 통해 먼저 공개된 것과 관련해 15일 사과한다고 밝혔으며, 반면 조국 민정수석은 공식적으로 아무런 견해 표명 없이 페이스북에 글도 내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조국의 이러한 행태는 처음이 아닌 걸로 알려져 더 많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6일 국회 내 몸싸움 및 회의 방해 행위 등을 처벌하는 내용의 국회법과 공직선거법, 헌법 규정을 페이스북에 올린 적도 있으며,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안건 지정에 반발하며 안건 상정을 물리적으로 저지하자 관련법 규정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며 압박에 나선 적도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5월 18일에는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담겠다고 한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지 못한 것이 송구스럽다고 말하자 다음 달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발의한 개헌한 헌법 전문과 현재 헌법 전문을 나란히 게시하고, 이보다 하루 전에는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 3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를 읽으시다가 울컥하여 10여 초 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다. 나 역시 목이 메이고 콧등이 찡하여 입술을 깨물었다고 쓰면서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올려도 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 하는 글을 굉장히 많이 올렸습니다. 자, 조국 민정수석이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깨달았으면 합니다. 당신의 현재 위치는 민정수석입니다. 민정수석이라 하면 청와대 행정부의 기강 확립 및 법률 업무를 담당하는 자리고, 5대 권력기관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감사원 업무를 담당하며 사정 권력의 실무를 관리하는 법무부 장관과 직접 사정을 집행하는 검찰총장과 대통령 사이에 위치하는 대통령 직속 비서관으로,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행사하는 검찰의 고유 권한인 기소권 및 공직자 감찰권을 결정하는 대통령과 이를 실제로 행사하는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사이에 서서 양자를 조율하고 필요에 따라서 직접 나서서 사정 전국, 공안 전국을 지휘하며 대통령의 뜻을 사법 절차에 맞게 다듬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연결하는 자리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지금 행동하는 것입니까?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국회 내 몸싸움 및 회의 방해 행위 등을 처벌하는 내용의 국회법과 공직선거법, 헌법 규정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고 야당의 반발에 대하여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 삼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선동하면서 지역감정을 일으키는 몹쓸 짓을 행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망각한 것인지 또다시 이런 만행을 저지르다니요. 이런 아니란 생각을 가진 사람을 지속해서 민정수석 자리에 배치하고 있는 문제는 도대체 또 뭡니까? 지금까지의 정권 중에서 가장 못하고 있다는 조국을 지속해서 민정수석 자리에 앉히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일까요? 자신의 모든 비리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서? 자르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서? 왜 못 자르고 있는 것입니까? 조국이 밑에서 계속 삽질을 해줘야 문재인 본인이 민정수석 자리에서 각종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덮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죠? 아무튼 자, 일본 대응에 대한 사실, 현 상황에선 가장 중요한 사실이죠. 이런 사실이 청와대에서 유출이 되었다는 것은 지금 청와대는 보안상에서 큰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일본 대응에 대한 자료를 청와대 이메일로 전송하는 과정에서 유출이 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청와대, 지금까지 유출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한 것과는 사뭇 다른 대응 아닙니까? 정상 간의 통화가 유출되었다면서 청와대 인사들 전부 압수수색 벌이지 않았습니까? 이번 문재인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수사 지시한 것에 대한 이야기도 유출되었다라면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왜 조국이 유출한 사실에 대해서는 조사 안 하십니까? 민정수석 자리에 앉아서 정책실장이 담당해야 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문재인이 원하는 민정수석의 자세인가요? 더 충격적인 것은 청와대 관계자가 이야기하였던 이메일 전송 과정에서 유출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조국이 산자부 자료를 빼돌린 경로는 SNS 단체 채팅방에 미리 올라온 자료를 공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앞서 이야기했던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도 결국 다 거짓말이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평화, 평등을 주장하는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행실이 평등에 맞는 행동인가요?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신분에 차등을 두는 법치 국가가 된 것입니까? 민정수석이면 저렇게 기밀 유출해도 되는 것이고 일개 청와대 인사가 유출하는 것은 강력한 대응을 취하겠다? 이런 쓰레기 같은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내로남불의 정석, 끝이 없구나 끝이 없어. 광화문 뉴스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좀 길게 통화를 했는데 괜찮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보자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보자를 지켜드리기 위해서 녹취에 대한 음성 변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가까운 사람들도 알아채지 못하도록 음성 변조를 했습니다. 좀 음성 변조가 되어서 좀 목소리가 알아듣기 힘들더라도 좀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조국이 여배우를 믿어줬다에 대한 근거가 되는 녹취를 공개하겠습니다. 네, 이건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여배우 방송을 찍은 것에 대한 근거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한 게 진짜거든요. 이거는 청문회 내용이 아닙니다. 저는 청문회 때 조국 여배우 얘기 같은 거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자. 사람들이 자꾸 막 빨리빨리 하라고 그러는데 그냥 차분히 보세요. 왜 이렇게 성질이 급하세요? 네. 자. 일단 이 제보자가 조국과 여배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전문이 그냥 그러나 수기자는 노동의 박사, 우리는 내 박사, 다시 이제 그걸 하는 아니라 이제 조국이 직접 그랬다. 조국이가 내일 그냥 저 갔다 왔다니까 있을 친구 그거 그래. 방송국에 지나가고 출연실로 안 하는 이유가 있나? 말 안 들으면 있나? 또 거기 또 사람 보고 그리고 되지. 사람 되게 사람이 앞에 들어가고 거기서 잡아탈 게 있으니까 편이 있어. 안 돼요. 사람 믿겠어요. 죽으라고. 사실 갑자기 된 거는
나는 누군지 잘 몰라서 그때 옛날 관심이었거든. 나는 옛날 사람 그런 거나 관심이지. 근데 그 얘기는 조건이가 자기 입으로 다 혼을 내가. 일부러 했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부산 지역에서 조건이는 조건이 되면 안 된다. 그건 옛날부터. 왜냐면 조건이 또 너무 또 이렇게 사람들한테 말하고 원래 지금은 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하겠노? 뭐 철학을 이야기하고 연애를 이야기하고 그럼 그놈의 동네 조들이 힘이 다 그런 놈이야. 여자들 우리 지고 연애하고 폼 잡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여기서 조국하고 이 썸띵을 넘쳐서 나가자. 자, 안 들리시죠? 네. 음성 변조를 좀 심하게 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 여배우가 성공하는 데 있어서 영향력을 끼친 게 조국이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거를 어떻게 아냐? 조국의 동생 조건이가 자기 입으로 다 자신한테 얘기를 해줬으니까 자기가 안다는 내용이에요. 네? 조국이 어떤 여배우가 성공하는데 도와줬는데 그 내용을 조건이가 이야기를 했다. 그것입니다. 이분은 연예계하고 전혀 상관이 없으신 분이에요. 자신은 연예인도 잘 모르는데요. 그런데 조건이가 우리 형이 어떤 여배우를 띄워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분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국이 어떤 여배우를 믿어줬다라는 말에 저의 취재 근거가 되는 거죠. 네. 근데 뭐 이거는 그냥 제가 조국 여배우 방송에 대한 근거를 공개한 거고요. 제가 청문회 때 원래 공개하려고 했던 것은 그 다음에 공개하려는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원래는 청문회에서 공개하려고 했는데 참 저는 이게 정말 심각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조국의 동생 조건이 부산 지역의 유명한 조폭 칠성파랑 얽혔다는 내용입니다. 네. 일단 이걸 넣으십시오. 그거는 다른 보니까 들리니까 치사파 축사한다고 그런 이야기인데 그때 그 내가 그 건물 있지 지금 캠퍼스 그게 공매되기 전에 공매해가지고 이랜드에서 팔아가지고 캠퍼스를 지었거든. 또 만들었거든. 공매되기 전에 그 건물 6층에 칠성파 한홍신이라고 실질적인 투모야. 이강한 씨라고 있는데 그 사람은 나이가 80이야. 물려줬어. 그 신문에 대놨어. 얘하고 같이 있었어. 6층. 그 거기 깡패를 하고 6층에 그 조거이 그때는 조거이가 주인이었을 때 내가 살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새끼가 미쳤다. 저 형이 조금인데 그냥 내가 다르는데 그때가 2009년 10년 이때였어요. 그 건물에 걔가 하나 있으니까 깡패 사무실에 노조 있지? 노조가 생각보다 깡패가 많다야. 그렇죠. 건들건들한 새끼들이 노바로 봤는데 그걸 장악해가지고 이제 문재인이 노조 장악하는 그런 식으로 그거 하려고 작전을 쳤어요. 제가 거의 작전 사무실이네요. 그렇지. 그런 식으로 이제 노조가 이제 말하는 놈이 나왔어요. 이제 자꾸 전부 나쁜 쪽으로 이렇게 만들고 그거는 쉽거든. 원래 노조사를 지냐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많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고 좀 금악하거든. 그 깡패 말씀 잘 듣지. 그건 누구지 않을까. 차 같은 거 있지. 처음에 그때는 빡 다녔지. 차에 기가 쉬는 거 있잖아. 말하는 건 빡 다녔지. 한국 노조 분이 있어. 얼마나 있냐. 그때 고문 역할이 있어. 조건이가요? 근데 조폭의 고문은 뭐 치는 아세요? 그 몸담은 백만 해서. 이게 뭐 손사무소 같지 않을 거 아니에요? 카페라 그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 팀이가 다른 거 연예계 사건 아니지? 저는 어떻다. 우리는 하냐 막안. 근데 이거 뭐 서류가 문제는 뭐 이런 건 없지. 네. 이것도 못 알아듣겠나요? 좀 가뜩이나 사투리에다가 음성 변조까지 해서 못 알아들으시겠다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또 약간 경상도 분들은 또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이게 뭐냐? 조국의 동생 조건 원래 부산 지역에서 좀 번들건들 거리는 걸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조건이 가지고 있는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에 칠성파의 실질적인 보스가 사무실로 입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조건의 건물에 칠성파 보스가 입주해 있었던 게 아니라
조건이가 그 사무실을 들락날락 거리면서 고문 역할을 했다. 사실 이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범죄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노조 얘기가 나오는데 부산 지역에 여러 가지 노조들이 있잖아요. 이태리 항만 노조, 뭐 이런 여러 가지 노조들의 투쟁, 여러 가지 활동에 조폭들이 개입하고 있다. 그런데 그 칠성파 조폭의 조국의 동생이 연루되어 있다. 이 내용입니다. 이게 엄청난 범죄거든요.